11월 17일 수요일 밤 11시 10분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일찍 마친 날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일찍 마치는 날이라 하면은 밤 8시에 마치는 날입니다. 예. 남들로서는 이미 마쳐가지고 퇴근 후에 식사 겸 소주 한잔 하고 불쾌하게 돼 있을 그런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로서는 8시에 마치는 게 굉장히 빨리 마친 날이고, 평상시에는 9시 한 20분, 30분 되어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일찍 마치는 날에는 자전거 라이딩을 하거나 좀 부족한 근력 운동을 좀 하거나 주로 책을 보고 이렇게 골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로 영상을 남겨볼까 해요. 저는 누군가가 시키는 것을 하기 싫어가지고 이 인생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가지고 24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시킬 때도 왜 그런지를 이유를 물어보고 합당할 때 움직이겠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동기에 대해서 묻고 또 스스로 답을 내고 그래서 다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영상을 여러 개 남길 때는 이렇게 남기겠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꺼낼 때도 니 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깔린 것은 다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들고 올라탄 우리, 우리라는 표현 쓸 것 없이 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부채의식이 있는데 갚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내 인생 영상 일기를 남겨나간다 이런 게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엄마가 변변치 않은 살림에 한번 공부 좀 시켜보려고 학습지를 받아가지고 주간 학습지 아이템플이라고 하는 거 저한테 이제 신청을 해서 공부시키려고 줬는데 제가 처음에 좀 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꾸 쌓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깨끗한 채로 맹탕으로 가슴 높이까지 막 차올라오니까 엄마가 아이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고 절독을 할 때 그 표정, 그 장면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학교 때 친구, 저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좀 농땡이들도 좀 사귀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양하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나이 먹고는 정말 보고 싶은 친구 한 번씩 보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보고 싶다면서. 그래서 다음 달에 한번 보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경주에서도 수월성으로는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큰 도시에서 비한다면 좀 못 미치겠지만은 그 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 가고 이제 서울에서 자리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저는 수학 빼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까불고 논다고 좀 놓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좀 다르게 또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만족하면서 만족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의 영상을 보면서 저 인간은 별로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남기네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제가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얼마 전에 그 댓글로 누군가가 저에게 우파 행세 하지 말고 그걸로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던데
이 수익 창출 안 되는 겁니다. 예, 빵원입니다. 빵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플랫폼을 이걸 쓰고 있지만 제가 구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구글 안 좋아합니다. 다른 플랫폼이 있으면 제가 그걸 쓰지 굳이 구글 거 안 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제 쓴다는 거. 예, 쓰잘데기 없는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저는 기초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읽을 내용들도 다 그런 건데요. 하지만은 기초를 읽으면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얻어낼 건 얻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걸 읽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 15일자인데요. 윤혜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의 이윤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국부를 늘렸다. 예, 너무나도 뻔한 우리가 다 알 법한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시장경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 애덤 스미스의 은유적 표현임을 이 지면의 독자 중에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이 은유의 역사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스미스가 국부론보다 17년 전에 출간한 도덕 감성론에 보이지 않는 손이 먼저 등장한다. 지금 이 칼럼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자꾸 도덕 감성론이라고 해놓는데요. 도덕 감정론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어쨌든 정정하고요. 맥락은 유사하다. 부유한 지주는 저택에 들어앉아 온갖 사치와 과소비를 한다. 그의 까다로운 입맛을 채워주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생산직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는 일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의 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오만하고 매정한 지주는 의도치 않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이에게 균등하게 지주의 재산을 나누어 준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는다. 뭐 굳이 응용하자면 낙수효과라고 할까요? 좌익들은 인정하지 않는 도덕 감정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비유를 사용한 뒤 스미스는 연이어 섭리를 거론한다. 섭리. 섭리는 큰 영지를 소유한 이들에게 땅을 몰아주면서도 이렇듯 물려받은 땅이 없는 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섭리를 손에 비유한 가장 오래된 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낸다고 한다. 17, 18세기에 들어와서도 자연의 조화나 역사의 전개를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뤄낸 결과라고 말하는 사상가들이 종종 있었다. 스미스의 독창성은 보이지 않는 손이 늘 내포하고 있던 섭리의 의미를 경제 영역에 적용했다는 데 있다. 섭리의 의미를 경제 영역에 적용했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4년 반 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힘겹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켜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적 배려 덕분이다. 각 경제의 주체는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기술한 대로 오로지 자신의 이윤만을 도모했을 뿐이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의도한 바에는 없던 목표를 증진하는 데 일조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윤만을 도모했을 뿐이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의도한 바에는 없던 목표를 증진하는 데 일조했다.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삼성의 총책임자를 감옥에 넣어두려 열중할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이들은 주식을 사서 차익을 실현하고자 했지 삼성을 지원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는 애국적 목표를 추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결과 삼성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국부가 증가했다.
좀 더 뼈아픈 예도 있다. 국가의 무모한 규제와 무지막지한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음식점 주인들. 이 대목에서는 제 가슴에 좀 뜨겁게 와닿습니다.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들,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전 작년 한 1년 반 정도 동안은 그런 게 없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약간 위로받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직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어떻게든 지켜보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식당 문을 닫지 않고 버텨낸 분들이다. 이들은 식당으로 오지 못하는 손님에게 음식을 포장, 배달해주는 길을 찾아냈다. 길을 찾아냈다. 그 결과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오토바이 배달 사업이 활성화됐다. 그야말로 궁즉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곧장 다음과 같은 단서를 덧붙인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실제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도모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자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렇죠.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나서는 자들이 사회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법을 전혀 보지 못했다. 이것은 이제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전혀 보지 못했다. 사뭇 단호하다.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은 몰라도 공정함을 자랑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예외가 있지 않을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업자들은 그렇다라고 외칠 것이다. 우리 경주 같은 경우 공공 따릉이 자전거 사업 세금으로 장사한다고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요. 물론 그거는 이제 모방이죠. 이들은 정의와 공평을 외치며 요란하게 호객 행위를 한다. 그리고는 제도의 틈새와 권력의 속살을 더듬는 은밀한 손으로 뒷돈을 챙긴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도의 틈새와 권력의 속살을 더듬는 은밀한 손으로 뒷돈을 챙긴다. 챙긴 돈은 은밀한 손길들을 거쳐 교묘히 숨겨놓는다. 혹시나 이들의 은밀한 손길을 눈치채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수치스런 역사의 귀신을 불러내어 토착 왜구와 친일파라는 비난을 오물처럼 투척한다. 공익 장사꾼을 대놓고 비판한 스미스도 지금의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이 오물 세례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 교수님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 얼굴은 이제 조금 온화하게 생기셨는데 필력이 좀 날카롭게 쓰시네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함으로써 그것이 의도치 않게 사회의 이익을 국부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추상적인 행동 규범만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은 인류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일 것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맞아 들어가죠.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